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수면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면 자세와 잠들기 전 행동은 뇌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잘못된 수면 습관을 짚어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을 넘기면서 가장 많이 겪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벽에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과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 자체보다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깊은 잠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잠을 오래 자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과 잠자는 동안의 조건입니다. 같은 6시간 수면이라도 자세와 빛, 자극, 음주 여부에 따라 뇌 회복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진 고령자일수록 낮 동안 졸림,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잠은 잤는데 왜 피곤한가라는 주제로 시니어 수면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통된 결론은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수면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면 자세와 취침 전 행동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요소로 꼽힙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수면 자세부터 실제로는 뇌 회복을 방해하는 이유를 다음 장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수면 자세가 바로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입니다. 허리가 편하고 자세가 바르다고 느껴져 평생 이 자세로 자온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이 수면 자세가 뇌 회복과 호흡, 수면의 깊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경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뇌 안의 혈류와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뇌 노폐물 배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듯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남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배출 기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호흡 문제도 중요합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는 혀와 연조직이 뒤로 쏠리면서 기도를 좁게 만들 수 있어 콧꼬리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자세로 분류됩니다.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주 각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잠을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고령자 수면, 무호흡 환자의 상당수가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반듯한 수면 자세가 오히려 뇌 피로를 키운다는 내용을 다룬 전문가 인터뷰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세 하나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가 모두에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60 이후 아침에 두통이나 멍함, 낮 동안 졸림이 반복된다면 수면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왜 왼쪽으로 눕는 수면 자세가 뇌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수면 자세는 단순히 편한 자세가 아니라 뇌와 몸의 회복을 돕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자세입니다. 최근 수면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잠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훨씬 활발하게 작동하며 수면의 질이 뇌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이유로 꼽힙니다. 미국 신경과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바로 누워 자는 자세보다 뇌척수액의 순환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 뇌 노폐물 제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심장과 주요 혈관의 위치상 혈액순환 부담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세 차이가 회복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소화와 호흡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의 구조상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속쓰림이나 야간 위산 역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소화기내과와 수면 클리닉에서는 야간 속쓰림이나 잦은 각성이 있는 시니어에게 왼쪽 수면 자세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주 깨는 원인이 위장 문제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흡 측면에서도 왼쪽 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상대적으로 덜 눌리면서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중 산소 공급이 안정되면 뇌는 깊은 잠 단계로 더 쉽게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아침에 머리가 맑은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왼쪽으로 눕는 수면이 처음부터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우거나 등 뒤에 작은 쿠션을 받쳐 자세가 뒤집히지 않도록 도와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완벽하게 밤새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첫 자세만 바꿔도 뇌와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잠들기 전 습관이 왜 이 모든 회복 과정을 망가뜨리는지 스마트폰과 TV의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둔 채 잠드는 습관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졸음이 올 때까지 화면을 보다가 잠들면 오히려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와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강한 빛, 특히 청색광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이 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 분비가 줄어들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깊은 잠 단계로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뇌의 정보 처리입니다. 화면 속 자극적인 장면과 소리는 뇌를 쉬는 상태가 아니라 정리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뉴스, 드라마, 영상 콘텐츠는 감정 반응과 기억을 동시에 자극해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상태로 잠에 들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자주 깨는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국내 수면 클리닉에서도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시니어일수록 입면 시간이 길어지고 새벽 각성이 잦다는 상담 사례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잠들기 전 화면 시청이 노년기 기억력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피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뇌 회복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과 TV를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며 뇌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잠의 깊이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잠을 돕는다고 믿는 술이 왜 오히려 수면을 망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술 한 잔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이완되고 금세 졸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술을 수면 보조수단처럼 사용해 온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숙면과 뇌 회복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와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잠드는 속도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술은 뇌를 억지로 눌러 재우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고 대신 얕은 잠과 각성이 반복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자주 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뇌 회복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알코올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취침 전 음주를 한 경우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지고 렘 수면의 리듬이 깨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60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면서 적은 양의 술도 수면 중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박 변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취침 전 음주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단순한 잠 문제를 넘어 심혈관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숙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을 위해 마시는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 이후에는 음주를 피하고 잠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새벽 각성과 아침 피로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숙면을 돕는 식품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약에 먼저 손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은 약보다 먼저 생활 루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섭취하는 음식은 뇌와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미국 수면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 각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단, 과다 섭취는 혈당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잠들기 1시간 전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수면 중 잦은 각성을 줄이는 데 관여하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학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고령자일수록 수면의 질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아보카도는 취침 전 과하지 않게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입니다. 따뜻한 우유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뇌에 휴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당이 없는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몸에 잠들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과 뇌,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면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조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같은 6시간 수면이라도 자세와 습관에 따라 뇌 회복의 질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수면 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는 습관은 뇌 노폐물 배출과 호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뇌척수액 순환과 혈류 흐름을 도와 뇌 회복에 유리합니다. 밤새 완벽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첫 자세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둘째,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TV 화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며 뇌가 자연스럽게 쉬는 방향으로 전환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입면 시간과 새벽 각성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술에 의존한 수면을 끊는 것입니다. 술은 잠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 각성을 늘립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적은 양의 술도 수면 리듬과 호흡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잠을 위해 마시는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넷째, 수면을 돕는 루틴입니다. 타트 체리 주스, 아보카도, 따뜻한 우유처럼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는 식품을 소량으로 활용해 몸에 잠들 준비 신호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몸을 쉬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숙면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바꿀 수 있는 생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쌓이면 아침에 머리 맑음이 달라지고 낮 동안의 집중력과 기억력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은 휴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제 그 회복을 제대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잠은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뇌가 회복될 수 있게 자는 것입니다. 자세 하나, 잠들기 전 습관 하나가 내일의 기억력과 컨디션을 바꿉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 건강 기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골든라이프와 함께 계속 나누시길 바랍니다.